여러분, 혹시 아침 공복 혈당이 120을 넘긴 채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손끝을 찌를 때마다 숫자가 무서워서 차라리 재지 않으려고 하신 적은요? 저는 지난 15년간 중장년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식습관 개선 상담을 진행해온 생활습관 코치 김슬아입니다. 올해 48살이고요. 국내 한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한 뒤 지역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당뇨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1200건 정도의 1대1 상담을 진행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당뇨 전 단계나 제2형 당뇨를 겪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실제로 혈당이 떨어지고 약을 줄인 분들의 변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떤 건강식품 회사나 제약사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국내외 연구 자료와 현장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뇨를 완전히 없앤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당뇨병 관리 지침에서도 완치보다는 혈당 정상화나 약물 중단 가능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2형 당뇨의 경우 체중 감량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약을 끊고 유지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장기 관찰 연구를 보면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 참여자 중 약 46%가 1년 뒤에도 약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했습니다. 표본은 약 1,500명 규모였고요. 하지만 이건 병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들고 췌장 기능이 회복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치 녹슨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서 물이 다시 잘 나오게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꼭지 자체가 새 것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관리만 잘하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다시 체중이 늘고 식습관이 무너지면 혈당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리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혹시 한두 달 열심히 관리하다가 혈당이 조금 떨어지니까 방심해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간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첫 단계는 간단합니다. 혈당 수첩을 하나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자기 전, 이렇게 하루 3번만 기록합니다. 숫자 옆에 그날 먹은 음식 한두 가지만 적어두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체중 감량 목표는 현재 체중의 5%부터 시작하세요. 70kg이시면 3.5kg만 빼도 혈당에 변화가 생깁니다. 한 달에 1kg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합니다. 급하게 굶으면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운동은 식후 30분 뒤에 15분만 걸으세요.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 동네 한 바퀴,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식후라는 타이밍입니다. 식후 혈당 피크를 운동으로 깎아내는 겁니다. 흔히 당뇨에 좋다는 민간요법들, 특히 특정 약초나 건강식품만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입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간 손상 사례가 매년 보고됩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임의로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는 식품을 함께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 현재 혈당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쓰고 계신다면 식단 변화나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 용량 조절 없이 갑자기 식사량을 줄이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로 당을 보충하고 병원에 연락하세요. 지금까지는 당뇨 관리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 3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귀리는 통곡물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특히 유리한 식품입니다. 국내 한 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흰쌀밥 대신 귀리밥을 석 달간 먹은 당뇨 전단계 참여자 60명의 식후 혈당 평균이 약 15% 낮아졌습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천천히 고르게 분산되니까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귀리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개선해 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은데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식빵이나 흰죽으로 간단히 때우시다가 점심 전에 배가 고파서 또 간식을 찾으신 적 있으시죠? 귀리는 마트 잡곡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귀리 3큰술에 물이나 우유 반 컵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오트밀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몇 알, 사과 몇 조각 얹으면 끝입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설탕 대신 계피 가루를 뿌리세요. 계피도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는 쌀과 귀리를 2대1 비율로 섞으세요. 처음엔 5대1로 시작해서 입에 익으면 비율을 늘리면 됩니다. 귀리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야 퍼석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한 끼는 귀리를 포함한 식사로 바꿔보세요. 달력에 체크하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처음 먹을 때 소화가 더디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양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과 인 섭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확인하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즉석 오트밀 제품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첨가당이 5g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귀리로 아침 식탁을 바꿨다면 이제 점심과 저녁 반찬으로 올릴 수 있는 2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산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을 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성인 참여자들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평균 12% 개선됐습니다. 분석 대상은 전 세계 10여 개 연구, 총 2만 명 넘는 데이터였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신호 전달이 잘 되게 돕습니다. 마치 문 경첩에 기름을 쳐서 문이 부드럽게 열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데 만성염증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혹시 생선은 비리다고 멀리하시고 고기 위주로만 드시진 않으셨나요? 일주일에 2번 저녁 반찬으로 생선구이 한 토막씩 올려보세요. 고등어는 마트에서 손질된 걸 사면 집에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됩니다. 기름 안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비린내가 덜합니다. 레몬즙이나 깻잎 몇 장 곁들이면 냄새 걱정 없습니다.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은 염분만 조금 씻어내면 간편한 단백질 반찬이 됩니다. 샐러드에 얹거나 김치찌개에 넣어도 좋습니다. 생선이 정말 안 맞으시면 호두나 아마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루 호두 5알 정도면 오메가3가 어느 정도 보충됩니다. 생선도 조리법에 따라 당뇨 관리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조림에 설탕 물엿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구이나 찜으로 단순하게 조리하세요. 통풍이 있으신 분은 등푸른 생선에 퓨린 성분이 많아서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세요. 또 수은 함량 때문에 대형 어종 참치 같은은 자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소형 생선 위주로 선택하세요. 생선으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챙겼다면 마지막으로 식이섬유와 미네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음식을 소개합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혈당 관리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한 대학 의학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브로콜리 추출물을 석 달간 복용한 제2형 당뇨 환자 97명의 공복 혈당이 평균 10% 낮아졌습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콜리는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혈당뿐 아니라 체중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와 크롬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돕습니다. 혹시 채소는 맛이 없다고 건너뛰고 밥과 고기 위주로만 식사를 채우신 적 있으신가요? 브로콜리는 손질이 간편합니다. 마트에서 한 송이 사서 작은 송이로 잘라 냉동 보관하면 한 달은 씁니다.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 꺼내서 끓는 물에 3분만 데치면 됩니다. 올리브유 한 방울, 소금 약간만 뿌려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매 끼니 반찬 한 가지는 브로콜리로 채우세요. 아침에 계란말이 할 때 브로콜리 다진 것 섞어도 좋고 점심 도시락에 데친 브로콜리 몇 송이 넣어도 좋습니다. 저녁엔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도 좋아집니다. 하루 목표는 브로콜리 기준 약 100g, 손바닥 한 움큼 정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끼씩 포함시켜 보세요. 브로콜리는 비타민 K 함량이 높아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도 십자화과 채소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 하루 100g 이내로 유지하세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 같은 유익 성분이 파괴됩니다. 3에서 5분 정도 살짝 데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귀리,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3가지를 식탁에 올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 하루 식단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 실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는 특정 음식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식사 패턴이 중요합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이 권장하는 당뇨 식단의 기본 원칙은 탄수화물 5%, 단백질 20%, 지방 25%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최소화하는 게 혈당 변동 폭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인슐린 분비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혹시 아침은 거르고 점심을 늦게 폭식하고 저녁엔 야식까지 먹는 패턴 반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귀리 오트밀 한 그릇에 호두 5알, 사과 4분의 1개. 여기에 삶은 계란 1개 추가하면
단백질까지 완벽합니다. 준비 시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낮 12시에서 1시 사이. 현미밥이나 귀리밥 7분 그릇, 고등어구이 한 토막, 브로콜리 데친 것 한 줌, 된장찌개 한 그릇. 여기에 김치나 나물 반찬 한두 가지 곁들이면 됩니다. 저녁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점심과 비슷하게 구성하되 밥량은 반 그릇으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세요. 삼치구이나 두부 반 모로 단백질을 채우고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 약간 뿌리면 됩니다. 간식 오후 3시 또는 저녁 9시. 배고프면 참지 마세요. 대신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방울토마토 10개, 오이 1개, 아몬드 10알 중 하나. 절대 빵이나 과자는 안 됩니다. 일주일간 이 패턴으로 먹으면서 매일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변화가 보입니다. 식단을 갑자기 확 바꾸면 스트레스로 오래 못 갑니다. 첫 주는 아침만 바꾸고 둘째 주부터 점심도 조정하세요. 서서히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외식할 때는 메뉴 선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밥량을 절반만 먹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튀김이나 소스 많은 음식은 피하고요. 만약 혈당약을 드시는 분이 식사량을 줄이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약 용량 조절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단 구성 방법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이 모든 걸 현실에서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호철님은 63살 남성분으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40, 식후 혈당은 200을 넘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2년째 복용 중이셨고 의사 선생님한테는 약을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참이었습니다. 호철님은 평생 현장 노동 일을 하셨는데 은퇴 후에 활동량이 확 줄면서 체중이 15kg 넘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호철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밥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밥 안 먹으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밥을 안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를 섞은 밥으로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냐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하셨습니다. 호철님은 아침마다 식빵에 딸기잼 발라 먹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귀리 오트밀과 바나나 반 개로 바꿨습니다. 점심은 원래 국밥집에서 드셨는데 주 3회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시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반찬은 고등어구이, 브로콜리 데친 것, 계란말이 정도였습니다. 저녁은 부인분이 차려주시는데 밥량만 7분 그릇에서 반 그릇으로 줄이고 반찬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석 주가 지났을 때 호철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공복 혈당이 120까지 떨어졌어요.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식후 혈당도 170 정도로 안정됐고요. 체중은 3kg 빠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다시 올라갑니다라고 당부드렸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호철님은 공복 혈당 110, 식후 혈당 150을 기록하셨습니다. 체중은 총 7kg이 빠졌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절반으로 줄여주셨다고 합니다. 호철님은 이제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뭘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음이디울 계속다. 지금도 호철님은 석 달마다 혈당 수첩을 들고 제게 오십니다. 가끔 회식이나 명절 때 혈당이 튀는 날도 있지만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립니다. 습관이 몸에 밴 겁니다. 호철님의 변화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작은 선택을 반복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당뇨는 없애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리, 등푸른 생선,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검증된 연구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선택입니다. 둘째,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전체 식사 패턴, 규칙적인 식사 시간, 적절한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귀리 한 그릇 먹었다고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야 세포가 바뀝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하고 가끔 혈당이 튀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궤도에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1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계획보다 소박한 실행이 이깁니다. 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과장된 효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연구 자료와 현장 경험,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변화에 기반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점진적이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 한 끼를 귀리 오트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매일 식후 15분씩만 걸으세요. 일주일 뒤 혈당 수첩을 보면서 변화를 확인해 보십시오. 댓글로 결과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